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결혼식 날 모든 사람이 축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나는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린 7년을 만났어요. 첫 만남은 대학교 앞 문구점이었고 마지막 만남은 결혼식 전날 카페였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어요. 내가 널 지켜줄게. 그 어떤 순간에도 너 편이야. 결혼식장은 우리가 함께 고른 작은 정원 예식장이었고 하객은 70명. 드레스는 2달 전부터 예약했고 신랑은 직접 턱시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1시간 전 그가 사라졌어요. 처음엔 늦잠인가 했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혼주석엔 신랑의 부모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관계자도 친구들도 모두 당황했죠.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도망간 거야. 결혼식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고 저는 신부 대기실에 앉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한 명이 말했어요. 그 사람 어젯밤 너랑 찍은 사진을 보며 울었어. 그리고 이런 말 남겼어. 내가 떠나는 게 이 아이를 위한 마지막 사랑이야. 그는 암이었어요. 말기였고 병원에선 반년도 남지 않았다고 했대요. 저는 몰랐어요. 그가 숨긴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를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떠나기 전 이런 편지를 남겼어요. 너는 빛나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곁에 있어서 내 인생이 슬퍼지지 않길 바랐어. 내가 먼저 가지만 널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간은 진짜였어. 그게 내 전부였어. 그날 이후 저는 매년 그가 사라진 그 정원에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잘 지내? 나 이제 괜찮아. 그리고 아직도 고마워. 그가 떠난 후 모두는 그를 욕했습니다. 도망간 신랑, 최악의 남자, 비겁한 사람. 하지만 저는 끝까지 믿었어요.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일주일 후 택배 한 상자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 김준호.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상자 안엔 일기장 하나, USB 하나,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널 울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가 꼭 봐야 해. 일기장 첫 장엔 날짜도 제목도 없이 그의 흔들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내 심장은 6개월 안에 멈춘다고 한다.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너와 결혼하는 게 맞을까? 다음 장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떠나는 걸지도 몰라. 가장 사랑하기에 가장 멀리 떠나는 것. USB를 열었을 때 그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짧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이 영상을 내가 보고 있을 땐 난 이미 너 곁에 없겠지. 나는 도망간 게 아니야. 넌 그걸 믿어줬으면 해. 그는 영상 말미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와의 7년은 내 인생 전부였어. 그걸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없는 너의 삶은 웃음이 많았으면 해. 그날 이후 나는 결혼식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이네. 하지만 나는 그를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어요. 결혼식 당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드레스를 입고 혼자 걸었습니다. 신랑이 설 자리는 하얀 장미꽃과 편지로 채웠어요. 하객도 없고 사회자도 없고 오직 피아노 음악만 흐르는 조용한 결혼식. 나는 서약서를 꺼내 읽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걸을 수 없더라도 당신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고 장미꽃잎 하나가 내 드레스 위에 내려앉았어요. 마치 그가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나를 위해 자신을 버렸다는 걸.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말로 끝을 맺습니다. 나 혼자 결혼식을 올렸지만 우리 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 정원으로 향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고 말하죠. 하지만 시간은 그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나는 그를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잊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을 통해 배웠어요. 일상은 변했습니다. 출근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의 안부에 미소도 짓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요. 그가 좋아했던 곡이 흘러나오면 괜찮다가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결국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와 함께했던 계절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이모는 결혼 안 했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응, 했어. 아주 특별한 사람이랑. 아무도 모르게 했어. 그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지금은 혼자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지만 외롭진 않아. 그 사람과의 추억은 누구보다 진하고 따뜻했어요. 그래서 전 앞으로도 매년 그 정원에 갈 거예요. 그곳에서 그가 서 있었던 자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당신 없는 시간도 당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시간은 흘렀고 벌써 3년째 그 정원에 다녀온 봄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고 그 사람의 향기 속에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나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도 아니고 어떤 인연도 없던 그저 우연히 길을 묻던 사람. 그는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를 가졌어요.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오래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그 말에 나는 조금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우린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늘 마음속에 그 사람을 안고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웃고 있지만 내 마음 한편엔 그가 남긴 편지가, 그의 목소리가, 그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건 죄책감도 아니고 미련도 아니었어요. 그건 진짜 사랑의 흔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했단 걸 알아요. 근데 이제는 당신도 사랑받았으면 해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도 된다고 그 사람도 바라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어요.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을 마음에 묻고 살아가면서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정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준호야, 이제 그만 보내줄게. 눈물이 흘렀고 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그날 나는 진짜로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